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그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의 추진 배경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날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 중에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고, 오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일, 그러니까 어제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는 제가 의장으로 돼 있고, 우리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의 국장급들이 참여를 하고 금감원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 보시기 전에 그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방향을 참고로 붙여드렸습니다. 홈페이지, 본 그 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표로 요약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 페이지로 오시면 본 보고서에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금 포털 구축입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가 종합 연금 포털을 통해 공적, 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설명드리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봉사연금 전체 적립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집중과 실시간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종합연금 포털 구축 방안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는 DB형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각 개별 금융회사의 그 연금 정보 제공을 받아서 이거를 업권별 DB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들을 다 연결을 해서 종합연금 포털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개인의 그 연금 가입 현황과 예상 연금액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고,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 상담 및 서비스, 그리고 금융 컨설팅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종합연금 포털 그 이용 방안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종합연금 포털에서 연금 정보를 조회 신청하고 연금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가 뒤에 설명드릴 미래설계센터의 그 맞춤형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미래설계센터에서는 직접 종합연금 포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PB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재무 컨설팅에 신청을 하면 가입자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연금 정보를 제공받아서 재무 컨설팅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가입자로부터 금융회사가 정보를 받는 것이고, 금융회사는 직접 종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목적인데, 정보 접근 대상의 엄격한 제한, 정보 남용 시 처벌 규정 제정 등으로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등록 및 조회 시에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 이용 목적, 내용 등을 가입자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이용한 가입자의 연금 관련 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 즉시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연금 포털 구축의 효과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실무 TF를 구성을 해서 내년 중에 포털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 포털 서비스를 실시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그 가칭 미래설계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해서 노후 설계 교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 그리고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통합 총괄기구, 그리고 금감원의 지방에 있는 지원 등을 활용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약 150개에서 200개의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설계센터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PB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입사원이라든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1:1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 교육 인력과 관련해서는 가칭 노후 설계 상담사를 도입하고 또 교육 대상자를 위한 강사 정보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역 TF를 이달 중에 구성을 해서 2014년 말까지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는 노후설계 상담 교육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연금 수익률 제고 관련입니다. 연금 수수료 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입니다.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 판매 채널 다양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그리고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품 다양화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의 경우 위탁운용형 상품, 그리고 퇴직연금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 비중 변동 상품 등을 활성화하여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연금 상품 개발 활성화 및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TF를 운영을 하고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장기 세제 혜택 펀드 도입입니다. 주식의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 펀드에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세제 혜택 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 소위의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회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세제 혜택 펀드 개요는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납입액의 40% 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 연 240만 원 한도이고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내년 초에 조특법 개정에 맞추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기 세제 혜택 펀드 도입 시 기대 효과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는 젊은 세대나 중산층의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2030 세대의 자본시장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산 서민층의 목돈 지출 대비해 유용한 투자 상품 신규 출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장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의 도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노후 실손 의료보험 상품 출시입니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되 고령층에 대한 의료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상품을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상품 개요는 자기 부담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도모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입 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토록 했습니다. 보장 내용은 보험료 부담 완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보상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에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보험료 지급 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자기부담 비율을 급여 부분보다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상품 출시가 가능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노후 대비 현물 서비스 보험 제공입니다. 지난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했을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 건강 관리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보험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TF 구성하고 제도 도입 방안 등 검토한 후에 2015년부터 종신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7번째 주택연금 가입 확대입니다.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 40만 건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용도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는 마지막으로 장수채권 도입입니다. 특정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장수채권 도입 방안으로서 공공부문의 직접 발행 또는 민간부문의 발행이 검토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2010년 12월에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장수채권을 발행을 한 바가 있고 영국 정부는 장수 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구조는 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 지급자가 투자하고 채권 발행자는 연금 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도 내년 중에 연구 용역 및 TF 운영을 하고 2015년 중에 장수채권 발행 준비를 해서 2016년 이후에 장수채권 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과제는 주요 추진과제 이외에도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 그리고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들을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디지털 타임스의 강진규 기자인데요. 미래설계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개념이 금융위가 관할을 하는 그런 미래설계센터라는 어떤 기관이 생기고 그 밑에 이제 한 150개에서 200개의 지사 같은 지점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설치된다는 의미를 좀 보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설계 상담사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 노후 설계 상담사는 아직 좀 이게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운영을 하실 걸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미래설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가 있고, 이거는 노후설계지원센터로 복지부에서도 확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있고, 또 이제 서민금융통합총괄기구도 출범시키는 걸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또 지방의 지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래설계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노후 설계 상담사가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 상담사는 이제 본 보고서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금융권의 PB 은퇴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퇴 인력을 활용을 하고 또 AFPK라든지 CFP, CSA 등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일정 시간의 연수 과정을 거쳐서 노후 설계 상담사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서 이런 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인력은 이제 앞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이런 인력들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한 40에서 50시간 정도 연수를 받고 노후 설계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 조세일보 김노현 기자입니다. 그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재형저축은 그 자영업자가 3,5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도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이슈였는데 그동안 펀드에 소득공제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국회에 그런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해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세제 혜택 펀드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는 제외를 하고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사유는 세금 탈루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근로자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죠.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수가 건수 기준으로 하면 한 88대 12 정도로 근로자가 이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위주로 운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본 보고서에 보시면은 장기 세제 혜택 펀드와 재형 저축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조하시면 가입 자격이라든지 그 세제 혜택 그리고 납입 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연금 포탈이 어떤 그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에 들어가시면은 국민연금의 내연금 알아보기 링크가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그 미래설계센터의 내용이라든지 노후 설계 상담사를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 그런 것도 설명을 했고 지금 아무래도 관심 좀 크게 가지실 만한 내용이 장기 세제 혜택 펀드 도입 이 내용하고 노후 실손 의료 보험 이것도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Q&A 형식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김정희 네,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온라인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 일반 채널을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일반 채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구상이 있으십니까? 일단 여기에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온라인 채널의 그 경우에 일반 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지난번에 발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온라인 채널이 현재 이제 7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60%하고 50%로 지금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일단 그런 내용이고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수수료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그 자산운용 합리화하고 이제 장기 수익률 공시 그 내용을 적어드렸는데 이제 본 보고서에 보시면은 그거 이외에도 이제 일시금 수급 경향 완화하기 위해서 상품 변경하는 내용하고 또 특히 퇴직연금 신탁 계약 시에 자사상품 편입 비중 단계적인 축소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인연금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본 보고서에 좀 더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발표된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들도 거기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 부분도 있고 또 그 가입 절차 완화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을 통해서 근로자 전체가 일괄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단체 보험에 준해서 가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상품 설명 등 절차를 생략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장기 보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 유지 수수료
할인하는 그런 내용, 이것도 뭐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연금저축 수수료 할인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연금저축 납입 유예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바꾸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규계위에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건가요? 우리 서비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험 판매 수수료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규계위 심사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규계위 심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험 감독 규정 진행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가 그 내부 변론을 거쳐서 금융위기를 거쳐서 감독 규정 공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규계위에서 협의한 대로 감독 규정이 제정이 되면 대정된 안들이 시행이 되는 거죠. 방안은 유지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당초에 입법 예고한 방안에서 일부 내용이 그 규계위 협의 과정에서 그 일부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규정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 질문이 없으시면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이걸로 마치고요. 여기 실무자분들 많으시니까요. 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